미디어 간 경계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정부와 여당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규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극우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가짜뉴스의 시대입니다. 아직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는 허위의 사실관계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 형식을 차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근래 온라인에서 떠돌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침해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대북 쌀로 인한 쌀값 폭등 등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작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수십만 원의 삼도일식, 과연 성범죄 전문 민주당답게 그 대장 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석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호프마신 거예요? 서민가 호프하는데 뭐가 문제 있습니까? 수많은 그 난민들로 인해서 분열이 조장되고 있고 일자리 문제에 신음하고 있고 테러 위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을 억울하게 가두고 24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건강이 매우 위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받은 허위 사실이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자 2018년 하반기에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허위 조작 정보, 즉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가짜가 확실하다면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존재했던 유언비어, 황색 언론, 찌라시 등으로 불렸던 것들 모두 일종의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부터 존재했던 가짜뉴스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정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뉴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전통적인 게이트키핑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소비할까요?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조사 대상 37개국 중 꼴찌로 단 25%의 사람만이 대부분의 뉴스를 거의 항상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로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가 신뢰할 만하고 공정하다는 인식은 매우 낮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언론이 정보를 구할 능력이 없으며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언론 오보가 가짜뉴스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언론 신뢰도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8%는 언론사가 생산한 가짜뉴스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언론계에서 주장하는 가짜뉴스보다 유해성이 더 큰 것은 언론사 오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들은 언론이 오히려 전통적인 게이트키퍼로서 정보를 감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튜브는 기성언론과 달리 뚜렷한 정파성을 띠고 있습니다. 인형과 색깔이 분명한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절대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니, 그 이전에 절대 대한민국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정수기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요. 유튜브 가짜뉴스의 확산 원인은 사람들의 심리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 동영상으로 제공해주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확증 편향,
그리고 선택적 노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별위원회는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의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허위 정보 146건을 우선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과 관련됐다. 그럼 국민연금공단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포털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유튜브의 싫어요, 댓글, 신고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튜브는 싫어요와 신고가 누적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계정의 활동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의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허위 정보를 바로잡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인 뉴스톱이나 SNU 팩트체크 플랫폼에 제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정성, 폭력성, 불법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민원을 넣으면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거 기간에 유포되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짜뉴스 신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표현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구성하고 해임을 하고 정직을 하고 학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대학교의 교직을 위협당하고 특히 동성애의 허용을 하는 교단 내에서는 교단의 방침에 반대해서 동성애에 반대했다고 해서 목사가 그 교단에서 축출되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팩트고 이러한 팩트를 보면 볼수록 차별금지법의 실체가 뭐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스펀지밥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오늘날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